사람 때문에 지쳤다는 말 혹시 요즘 자주 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소모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도 또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또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왜 나는 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느낌일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줄이라는 말도 아니고 차갑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걸어놓은 기대 때문에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 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덜 다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말이 나를 상처 입혔다. 저 행동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돌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두었는가?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내 마음의 평온을 맡겨두지 않았는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은근히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해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배려해주길 바라고,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작은 계약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대부분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의 소모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지만 동시에 타인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의 양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진폭이 줄어들고 마음의 진폭이 줄어들수록 삶의 평온은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관계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덜 소모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와 기대의 무게를 다시 조정하는 기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갈등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기대가 조용히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대를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것이고 소중하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대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의 대부분은 사건이 아니라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말은 이해해주겠지, 이 상황에서는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당연함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함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배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까? 마음속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평가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함께 커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대가 크면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점수로 보이고 점수가 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편안한 관계였던 자리가 시험대가 됩니다. 상대는 시험을 보는 줄도 모르는데 내 마음만 채점표를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걸 바란 게 아니라고 그저 기본만 바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본이라는 말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에게 기본인 것이 상대에게는 기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내 기준을 보편으로 착각합니다.
여기서 서운함이 반복 생산됩니다. 기대가 반복해서 어긋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로 갑니다. 더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마음을 닫거나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면 관계는 긴장되고 마음을 닫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기대를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붙잡고 흔드는 대신 기대의 무게를 먼저 줄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때문에 지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마음을 덜 쓰자, 신경을 줄이자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기대하고 또 서운해하고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고 연결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반응, 표정, 말투, 연락의 속도 같은 것에서 나에 대한 신호를 읽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기대와 어긋나면 마음은 즉시 해석을 붙입니다. 나를 가볍게 보는 걸까? 내가 덜 중요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해석의 자동화가 기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성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계 속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기 확인의 도구가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기대가 커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어도 기대를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상 기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었던 순간 크게 위로받았던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번 받았던 따뜻함을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 항상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마음의 여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기억은 현실을 왜곡한다. 이 말은 관계를 냉소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을 보면 이미 마음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을 보고 있습니다.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반응의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먼저 상대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붙이고 마지막에 의미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의미부터 붙이고 상대를 나중에 봅니다.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기대는 계속해서 다시 자랍니다.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이기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배려하려 하고 맞춰주려 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더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양보했는데 왜 더 피곤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짚습니다. 고통은 악의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의에서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은 관계에서 늘 한 걸음 더 움직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맞추고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를 계속 살핍니다. 이런 상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이 된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상호이해를 기대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받고 싶어 하고 동시에 완전히 이해해 주려 합니다. 이 불가능한 목표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이 더 지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절의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무리해서라도 들어주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무너집니다. 상대는 이유를 잘 모른 채 나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겨울의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면 서로 얼어 죽는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찔리지 않을 거리, 그러나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도 거리가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더 맞추면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맞춤이 일방으로만 흐를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야 길이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끌고 가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리 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을 끊고 선을 긋고 무심해지라는 말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망설입니다. 괜히 냉정해 보일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오해받을까 봐 주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는 냉대가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끊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거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거리를 통해 자신의 평온을 지킨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무관심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감정이 출렁이지 않는 상태, 상대의 말과 태도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작은 반응에도 오래 머물게 됩니다. 거리가 있으면 들을 것은 듣고 흘릴 것은 흘릴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의 갈등은 사실 사건보다 과잉 해석에서 커집니다. 답장이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마음은 단 하나의 이유로 결론을 냅니다. 나를 가볍게 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표정이 무거웠던 이유도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마음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거리가 없는 마음은 모든 화살을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칩니다. 거리는 해석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바로 의미를 붙이지 않고 잠시 멈추게 합니다. 저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지금은 모르는 일이지 하고 여지를 남기게 합니다. 이 여지가 마음의 완충지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의 즉각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하는 마음은 타인의 행동에 끌려다니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거리에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어지는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택, 굳이 다 알려하지 않는 태도, 모두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마음도 거리입니다. 관계를 얕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무리하게 깊게 파지 말자는 뜻입니다. 깊이는 시간이 만들지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인간관계를 견디는 힘이 된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관계에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사람만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관찰이 들어오고 관찰이 들어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붙드는 것입니다. 조금 덜 해석하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개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냉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뜨거움보다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덜 지치고 덜 소모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기대의 크기를 먼저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설정값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설정이 달라지면 체감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생각이 아니라 문장으로 보는 훈련입니다. 마음속 기대는 막연할 때 힘이 셉니다. 그래서 구체 문장으로 꺼내보면 크기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고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길 원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문장으로 보이면 기대는 감정이 아니라 내용이 됩니다. 내용이 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명확히 보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은 약해진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릿할수록 강하고 분명할수록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부정하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응 지연입니다. 마음이 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는 훈련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번의 밤을 지나게 하라는 원칙도 좋습니다. 감정은 즉시성 위에서 가장 크게 타오릅니다. 시간을 통과하면 대부분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저항할수록 높아지고 기다릴수록 낮아진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반응을 늦추는 사람은 관계를 더 오래 가져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할 축소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키웁니다. 조율자, 이해자, 해결자, 중재자 같은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맡습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공식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책임지고 있는데 상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스스로 맡은 역할을 절반만 수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 분위기를 항상 살리려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던 것을 원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기대를 줄이고 나는 이해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원칙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 대신 나는 할 일을 하겠다는 기준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대상이 사람이면 흔들리고 기준이 원칙이면 안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평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통제는 커진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이 훈련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성공해도 체감이 분명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흔들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오래 붙잡히게 됩니다. 그 변화가 시작점입니다. 사람에게 덜 지치고 싶다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타인의 반응 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온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의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은 관계를 쉼이 아니라 의존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덮기 위해 관계를 찾으면 관계는 곧 부담이 됩니다. 상대가 잠시 멀어지기만 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혼자 있음이 안정된 사람은 관계를 선택으로 대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고 떨어져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고 요구가 줄고 해석이 줄어듭니다. 관계의 밀도가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덜 매달리는 사람이 더 오래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에게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특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기대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자극이 가라앉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과열 상태로 남습니다. 혼자 있는 힘은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작은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연습, 모든 결정을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연습, 모든 서운함을 바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즉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한번 머무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심의 방향입니다. 사람에게 쏠린 관심을 삶의 구조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루의 리듬, 몸의 상태, 반복하는 습관, 읽는 문장, 걷는 시간 같은 것으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관심이 한 곳에 몰리면 집착이 되고 여러 곳에 흐르면 균형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상당 부분은 외부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자원에서 나온다. 이 내적 자원은 돈이나 재능이 아니라 혼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뜻합니다. 이 구조가 있을 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사람에게 덜 지치는 삶은 사람을 덜 만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히 세워놓는 삶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지점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사람에게 지친다는 말은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소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해석이 많아질수록 감정도 복잡해지며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묶인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종종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이해는 자주 어긋나며 기대는 자주 빗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대를 조절하고 해석을 줄이고 중심을 안쪽으로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덜 지치고 싶다면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기대의 크기부터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머물러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서운함을 즉시 판단하지 말고 하루만 지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조금씩 키우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면 오늘 당장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의 자리를 조금만 되찾아오십시오. 기대를 한 칸만 낮추고 해석을 한 줄만 줄이고 반응을 한 박자만 늦춰보십시오. 그 작은 조절이 생각보다 큰 평온을 만듭니다. 지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기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 내일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동서양 사상가의 시선으로 삶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전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단단해지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